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치권 이슈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인 반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치와 호정용,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또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패스트트랙 전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 의원님은 저희 자리에 처음이신데 네,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패스트트랙 조국 전 장관 사퇴와 동시에 정치권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입니다. 민주적인 검찰 통제와 또 공수처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형용 모순입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검찰 개혁의 과제입니다. 네, 한국당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동의를 하고요. 어느 정도 협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네. 장기 집권 사령부라고 아까 이인영 대표가 한국당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한국당의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제가 전 한국당 당직자도 아니고 네. 당원도 아닙니다. 그럼요. 과거 네. 보수 정당에 몸 담았던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수처가 전 처음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력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검찰의 권력이 센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 고민해 봤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의 권력, 권한 조정이 지금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권만. 단 경찰에 대한 감독권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일단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옥.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줍니다. 물론 이제 판사, 검사, 경찰에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권한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검찰이 절대 권력을 한 이유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던 돼서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또 하나 준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만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많은 국민이 할 수도 있겠죠. 서초동 가서 검찰 개혁 한다고 합니다. 왜?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전제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공수처에서 또 어떤 수사를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또 공수처 폐지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란을 왜 일으킨지 최소한 공수처가 만약에 필요한다면은 당분간은 여과견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력 권한 배분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그때는 검토하지만 지금 단계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먼저 하고 나서 추이를 좀 보고 정말 잘 돌아가는지를 보고 또 필요가 하다면 공수처도 설치할 수 있다. 검찰 권한의 행사를 막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서는 여야가 이의가 없습니다. 국민의 어떤 대표기관 국회에서 이의가 없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지. 자꾸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잘못했다고 국민들 들고 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논란이 된 거 좀 피해가는 것도 정치의 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지금 그 의원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저도 아까 장기 집권 사령부 이건 좀 지나치는 편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습니다. 추천위가 구성이 됩니다. 여야가 2명씩 한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지,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지, 변호사협회장이 들어간다면은 지금 변호사협회장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편향된 인사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간다면은 7명 가운데서 5대2 정도까지 아니면
4대 3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표결을 하게 공수처장 된다면. 추천위원회가 그렇죠.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특정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정치화됐다는 그런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공수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뭐 어느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논란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반대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핵심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거는 한 20년 넘은 사실 이제 논란의 거리였는데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게 야당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의, 야당 시절에 민주당에서 처음 이 부패방지법을 거론하면서 네.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러나 그것이 그 이후에 2004년도에 가서야 네. 처음으로 법으로 그러니까 즉 노무현 정부 때 법으로 발의가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낼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말에 가서 여야가 합의한 게 상설특검제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사실 이 법안의 폐기가 됩니다. 어쨌든 좌초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문제도 있었고 검찰의 어떤 막강한 권한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의 핵심은 뭐였냐면 고위공직자들이 부패를 저질러도 재벌들이 그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했느냐라고 봤더니 마음대로 어떤 거는 덮고 어떤 거는 조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즉 검찰개혁이 갑자기 검찰개혁이 지상의 목표가 아니라 검찰개혁은 이 부정부패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랫동안 논의 끝에 나온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2004년도 그 실패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 이 고위공직자 도입한 거 실패한 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는 검찰의 로비,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태업. 이 부분들이 검찰은 자기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 검찰 지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나타났던 국민적인 요구인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설치로 가는 것은 그 맥락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수처의 뭐 그래 검찰이 이번에 이제 검찰 비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시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더 정치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이 더 정치적으로 일 수 있을까?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공수처 이 건은 어제 법무부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는 다소 다른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지금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자, 이 얘기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소신이에요. 꽤 오래된 소신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긴 한데 지금 이제 다시 공수처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금태섭 의원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 네. 동의하십니까? 네, 마찬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기관은 유례를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바로 그런 기능을 또 하나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우려는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조정이 됐는데 네. 또 하나
공수처가 오히려 이제 오히려 지금의 옥상호기 때문에 검찰처럼 그렇죠. 된다.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네. 객관적인 공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효수 차관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조국 장관 대신해서 나왔는데 국민의 요구가 너무 크다. 여기에 답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뭐 당연히 뭐 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되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느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부마민주 항쟁을 맞이해서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금태섭 의원께서 주장하는 바는 물론 이제 그쪽 전문가시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사, 대법관, 검사. 네.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 즉 말 그대로 권력기관 중에 권력기관들만 해당돼서 그 사람들은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 다음에 기소를 만약에 다시 검찰에게 준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이 기소 독점주의를 해소하지 않은 별도의 수사기관이야말로 오히려 옥상옥이고 필요 없는 이런 기구가 되는 거죠. 이 기소권을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즉 네. 핵심 권력층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누게 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필요한 어떤 기소권에 대한 견제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뭐 권은희 의원이 이제 거기에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두자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법안에 올라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혜련 그렇죠. 안이 있고 권은희 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권은희 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조정을 부분에 해야 대해서 되는 부분이죠. 조정을 하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이 없을 경우에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해갖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그동안 노정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기소를 하는 것도 권한이지만 지금 기소를 안 하는 것도 검찰의 엄청난 권한인 권한으로 거죠. 예. 되고 그래서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 점에서 네. 그걸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은 이제 분명히 부작용 같은 게 우려가 되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이 그 부작용을 좀 조정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김호수 차관이 국민의 요구란 표현을 했는데 네. 관료가 과도하게 정치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그 반대한다는 써붙이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네. 그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김호수 차관 눈에는 그 사람 국민이 아닙니까? 정치인들은요. 거짓말하면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면서도 그 정치인들의 발언입니다. 정치 수사일 뿐인데 관료가 나와가지고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국민을 제발 저는 정치인도 국민 팔지 말아야 되고 국민은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은 국민입니까? 서초동에 뭐 대마로 온 사람은 국민이고 광화문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꾸 대표에서 말하지만 이 공수처법에 또 국민을 갈라놓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을 절반으로 토막내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덮고 가자는 거예요. 단계로.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검찰 권한이 문제 생긴다면 또 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지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국민 또 찢어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근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김호수 차관 요 얘기만 했다면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요 부분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에 와서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을 그 난리를 쳐가지고 올려놓고는 이제 와서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를 따로 가자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사실 지난번 2011년도에 검찰개혁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공수처 설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같이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주는 공수처 설치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붑니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고 그걸 봐서 공수처 설치하자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가 다르다. 즉 이 논의 자체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이거는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 정권으로선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위공직자들 검찰에 재기능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또 여권 지지자들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치 검찰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쪽 편을 든다거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한다. 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수처는 또 그 가능성을 또 하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 좋습니다. 부패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검찰의 인사권을 우리 검사님들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승진에 목매는 조직 중에 하나가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 정권의 뭐 충견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고 난 뒤에 나는 다음 문제를 또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권한 축소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수사권 조정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감에서 김호수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국민의 인권 침해 부분은 강제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국 영장 청구를 통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침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검찰이 통제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권이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에 대해서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은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명확히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여러 개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2,700명밖에 안 됩니다. 경찰은 10만 명입니다. 그 많은 또 뭐 막말로서 교통 범죄부터 시작해서 또 살인 사건 그걸 다 통제할 수 있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럴수록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 지휘권을 명확히 확대해서 정확히 적용을 해야겠죠. 어제 국감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검찰 측과 잘 협의가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김호수 차관이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좀 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법무부하고 검찰 간에 이견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견은 존재했겠죠. 당연히 이제 개혁 대상인 검찰과 개혁을 하고자 하는 법무부와 이견이 당연히 존재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이제 몇 차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비슷한데 이제 실제로 그것은 이제 행정입법 차원에서 뭐 국무위에서 의결을 하거나 이런 차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담보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거대한 요구도 있을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줄탁동시라고 해서 외부와 안에서 같이 쪼아야 알이 깨지듯이 공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다소간의 이견이나 논란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어제 국무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뭐 특수부를 이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여러 가지 인권 수사로 전환하고 이런 어떤 그 현행법상에서의 어떤 행정입법을 통한 어떤 검찰 수사의 대전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뭐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온 거 그것 때문 같습니다. 아마도 조국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사퇴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각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개혁에 대한 의견을 보내다오. 월요일 오전까지 보내다오. 해놓고 월요일 오후에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느냐. 발표 오전 11시인가에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감장에서 나온 다른 얘기들도 좀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빈자리에 누가 갈 것이냐, 후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후임 장관은 언제쯤 임명된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장관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갈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함합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 그 현역 의원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하고 법무부 안에서
검찰 출신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하고 또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학계에서 발탁될 것이다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김호수 차관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지금 하마평에 하마평에 오른 올라 있어요. 네. 뭐 대상자 중에 한 명인데 물어보니까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언론지상에는 전해철, 뭐 박범계 이분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아래에서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 문재인 그분 아래에서 이제 뭐 법무비서관, 민정비서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손발이 맞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 4월이 선거입니다.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한 1년, 2년 전이라면 커리어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데 겸직하면서 그런데 지금 선거 앞두고 쉽게 두 분이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이 자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이번 뭐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선출직 했던 분들 가운데서 청문회 통과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원 프리미엄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요즘 분위기 어떻게 될지 달라졌어요. 모르겠고요. 그래서 네. 아마 선출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시고 있는 분이나 또 나오실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고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을 배제한다고 한다면은 뭐 김호수 차관도 현재 차관 자리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이제 학계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도 뭐 과거 이제 청문회를 보거나 하면은 교수분들이 다 아닙니다. 네. 대거 이제 장관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별로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요. 조국 장관도 저는 그런 맥락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관료 출신들은 정부 부처 과장 정도만 되더라도 자기 관리 들어갑니다. 다 장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 검증에 출신들은 대비해서. 검증을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학자분들도 이 청문회 과정 보면은 정말 망신산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거부한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관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후임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누가 그러면 이제 너무 높여놨잖아요. 이 기준을.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지 그런 않을 분도 수 많이들 없을 것 동의를 같습니다.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거 정말 국정이 사실 이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게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사실 몇 개월을 사실 뭐 인사청문 때문에 허송세월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국력의 낭비로, 국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 경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내적인 문제로 정쟁거리로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 상당히 비생산적인 요소로 좀 가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국회의 후진성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참에 뭐 검찰개혁도 좋지만 사실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좀 손보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국민들이 대통령께 일 좀 해라라고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네. 떠나기 전에 법무부 직원들한테 내가 가더라도 더 개혁적인 장관이 금방 임명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미리 그렇다고 준비를 해놨다, 인선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 다만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 청와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후속 조치 잘 하라라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대행 체제가 좀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후임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그럴 만한 분들이 고사한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이제 야당이 아마 어느 후보가 올라오든지 간에 굉장히 공격을 가할 겁니다. 아까 저도 인사청문회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요. 참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과거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청문회를 말이야 도덕성 검증을 다 하다 보니까 다 안 나오게 된다. 그걸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합니다. 도덕성 부분, 개인의 사적인 부분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공개될 때는 이제 정책, 네. 뭐 비전, 뭐 이런 걸 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지난번에 현재 야당이 여당 시를 주장을 하면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를 반대를 했습니다. 또 지금 또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야 입장을 떠나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부분, 도덕적인 부분은 비공개를 해서 그런데 엄중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 어떤 게 대한민국이랑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이 차원에서 판단을 하면 답은 나오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건 다들 동의를 하는데 언제 고칠 것인가에 바로 이제 대해서는 내가 여당일 때 이게 내가 좀 야당일 때 이게 문제인 것 문제가 되는 같아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미 그 인사청문 관련해가지고 8대 기준이니까 정해놓고 있잖아요. 논문 표절 여부, 그다음 부동산 투기 여부, 뭐 네, 여러 가지 음주운전 있습니다. 여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 외에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죠. 근데 이번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내용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들, 뭐 딸의 표창장 여부, 네. 뭐 사모펀드 투자 여부 이런 거 갖고 했단 말이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아이템들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이거를 다루게 된 근저의 배경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야 간에 오랫동안 인사청문회법에 도입된 이래로 해왔던 아이템들로 검증을 하면 아 이분이 이 정도의 도덕성이면은 국정 수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마련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거 못하면 그만둬야죠. 저는 이거를 못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발목 잡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8개 조항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조항이 있는데 그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하는 그 기준이었죠. 이제 국회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국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는 양형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인사검증하는 네. 청문회법은 문제가 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반면교사 3월 타산지석 참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